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라이브 진행하다가 렉이 너무 심해서 끊겼죠.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까 들어오셨는데 다들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라이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녹화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핵심 내용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금리, 미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거래소 비트코인 인플로 아웃플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고, 항상 사골같이 나온 거, 바이낸스 테더,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한동안 좀 방송을 좀 줄여나가면서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쪽 안에 있다 보면 사소한 그런 소식도 크게 부풀려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여러분들께 저의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렸었는데, 이 텔레그램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최근에 아마존 소식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 아마존에서 부인했죠. 아니, 우리 그거 사실 아니야 해서 좀 시장이 살짝 김이 빠지다 다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아마존이 블록체인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온 것은 일단 그거 맞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표면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진행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마존 아니네? 꺾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 이제 시즌 끝났다. 다음 4년을 기하게 된다. 어, 뭐, 뭐 이젠 하루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요. 김프를 근데 보시면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김프 제로일 때 뭘 해야 되죠? 나는 아직 강세장을 믿는다. 김프가 다시 돌아올 거다 믿는다. 이런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외 거래소 코인 옮기셔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시죠. 그런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김프가 또 생기면은 또 그런 차익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해외 거래소 두는 것이 난 너무 불안해 이러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하드월렛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다 보관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난 하드월렛이 없는데, 그럼 저 영상 설명란에 아니면 영상 댓글 상단에 이건 또 제가 그 홍보를 하고 있는 디센트 하드월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코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내에 4대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빅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거래량이요, 지금 현재 뭐 4월까지 막 이렇게 올랐었는데 1, 2, 3, 4 쫙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쭉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7월 아마 나오면 이 정도까지 제가 보기엔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진 1월 수준으로 거래 대금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또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신규 유입자가 지금 들어오는 거, 가입자 추이를 보시면 엄청 떨어졌죠. 이게 결국에는 신규가 들어오는 만큼 거래량 터지고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규들이 더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돈을 더 밀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출금, 입금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김프 터졌을 땐 입금이 출금보다 월등히 많았죠.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김프가 자꾸 올랐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출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금하고자 하는 이런 금액이 더 높습니다. 입금보다. 예, 이걸 좀 차이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 봤을 때, 거래량이, 국내 거래량이 터질 때 대략 한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한 2, 3개월? 3개월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뭔가 이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언론에서의 관심들이 조명을 받고 진짜 사람들이 돈을 밀어 넣을 때, 그때 딱 기점에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훅 올라가지 않나,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고, 해외는 보시면 크게 전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팔. 페이팔이 수개월 내에 암호화폐 기능 지원 원래 출시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미국 최고 가장 오래된 은행 그레이스케일 GBTC 서비스 만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레이스케일 GBTC가 ETF로 전환되어도 그때도 그걸 대비해서 이 은행이, 멜론 은행이 이걸 취급을 하겠다. GBTC 취급을 하겠다. ETF 됐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ETF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10월 1일,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사장, 이제는 베리 실버트 아니죠. 마이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인터뷰에서 나와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ETF가 되는 것은 시기의 문제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 될 건데 언제 되느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된다면 참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장에 좋은 면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죠. 암호화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어떤 하락적인 리스크는 같이 존재해왔고요. 너무 시장이 과열됐을 땐 그걸 통해서 터트려서 버블을 꺼트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국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실 거예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가 저기 해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 이런 것을 자꾸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 여러 다른 국가들은 먼저 금리를 인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한은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었고,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조차도 이런 한은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죠. 부동산에 대한 이런 많은 또 질타가 있다 보니까 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건데, 사실 정치인들은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올해 내 한 번이라도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 시기가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8월 26일, 10월 12일, 그리고 11월 25일 이렇게 3번 남았는데요. 만약에 델타 이 변이가 너무 지속된다, 8월 중순까지 지켜본다면 너무 이게 좀 심하다면 8월은 건널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때 아니면 이때 해서 인상을 하겠죠. 2번 다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슨 상황인데, 저는 아직 상승이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데다 자산을 또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썩 좋아지진 않겠죠. 금리 올리는 것을 투자 쪽에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우리도 다음 자산 넘어갈 때를 어디를 넘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의 투자 심리도,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걸로 인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지금 FOMC 얘기했던 거 아직은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잭슨 홀 때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건데, 예전 테이퍼링 언급했을 때 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이 이제 한달 2번째예요. 미국 역사상 2번째인데, 미국의 취업자 수가 85%좀 회복된 선에 그때에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한다면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은행이나 뭐 기타 뭐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에 이런 국채 매입 줄이는 거 테이퍼링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레인지가 올해 12월부터 해서 내년 2분기, 너무 좀 광범위한가요? 아무튼 그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언급 자체가 코인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타 투자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스닥 영향을 미치겠죠.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특히 이제 잭슨 올 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2% 인플레이션 레이트 허용한다, 계속 이제 이런 멘트를 알리면서 시장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말로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뤘다, 뭐 이제 해도 된다, 이런 사인이 오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도 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이제 비트코인 인플로 아웃플로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셨을 거예요. 전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 보유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뭐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최근에 이 바이낸스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죠. 해외 코인 거래소 27개 차단 수순에서 국내를 뭐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고, 이런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 이탈리아 집단 소송 가능성, 바이낸스 은행 이체를 통한 유라 입금 일시 중단, 영국 뭐 바클리 은행에서
바이낸스 뭐 결제 금지, 케이맨즈에도 통화 당국에서도 운영 권한 없다. 영국 대형은행 산탄데르 UK,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 금지, 바이낸스 주요 결제 파트너십 종료. 이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탈리아 규제 기관 바이낸스 이탈리아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 없다. 리투아니아에서 파생 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경고. 리투아니아 또 있고요. 그리고 홍콩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바이낸스는 규제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 비트코인 폭락하는 1시간 멈춘 바이낸스, 집단 대응 나선 개미들, 뭐 이런 소식들. 그래서 바이낸스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주식형 토큰 출시했었죠. 근데 지원 종료를 얘기했습니다.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지원 종료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출을 하지 않나. 바이낸스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인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규제 강화로 실시한 5가지 대응에서 액션을 지금 취하는 모습을 바이낸스는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바이낸스 US 현재 IPO 루트를 고려 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낸스 이후 모든 곳에서 라이센스 취득 원한다. 바이낸스 노력하고 있다. 라이센스 해서 제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많은 국가에서는 바이낸스를 지금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당장 바이낸스에게 뭐 문을 닫는 악재가 될 것이냐? 아니요. 이런 악재는 어느 정도 꺾일 때, 그때부터 저는 이런 것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있습니다. 테더 이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테더 이슈. 테더 USDT 미 법무부 조사의 직면. 바로 되받아쳤죠. 법무부 조사에 대한 블룸버그 보고서에 테더사가 응답을 했다는데, 아니 이거 뭐 벌금 내고 해결한 거 아니냐라고 싶은데, 올해 초에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테더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 캐시가 아니고, 아마 이게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 테더 이슈로 인해서 또 한번 휘청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USDC 발행 서클, 이게 테더의 경쟁자죠.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건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서클이기도 한데요. 스펙 상장을 통해서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7월 초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테더를 나중에 또 확 꺾어버리지 않을까, 나중에 1등 USDC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이런 악재 요소는 지금 당장은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이고 공포가 살짝 있을 때쯤에 그때서야 더 그들은 활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한 흐름, 미국 기업가 결국 테이퍼링 이슈가 언제 나올 것인가? 12월이냐, 올해 12월이냐, 내년 2분기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 범위는 아직 있지만은 시장을 지금은 안심시키려는 의지가 되게 보인다.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상 시점, 아까 3개 남았다 했습니다. 8월, 10월, 11월 언제인지 말씀드렸고요. 국내의 이런 투자 심리도 영향 미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김프 보셨죠? 김프 지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는 거의 지금 바닥을 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인플로 아웃플로 봤는데, 바이낸스의 저런 리스크 때문에 자꾸 비트를 빼는 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집기가 돼서 마치 지금 바깥으로 비트코인 출금한 듯한, 시장이 좋은 메시지를 보였다가 지금 아니네 하고 꺾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네 하고 살짝 꺾여버린 건데, 8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마 좀 당분간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예, 당분간 그래도 뭐 갈 것 같으면서 조용하고 갈 것 같으면서 조용하고, 이런 지루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지갑 이동이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 저런 온체인 데이터에서 저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팩트 체크를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 테더에 대한 이런 사골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눈을 반짝 뜨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고요. 전 또 그러니까 라이브 때 좀 원활치가 못해서 이렇게 녹화 방송 좀 아쉽게 좀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또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